여러분, 우리 지금부터요, 대단원 학습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줬었던 프린트 3장짜리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원을요, 9번 별표할게요. 9번 별표하고요. 11번도 별표하고요. 요거 2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평행이동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자, 이거 줄질게요. 직선과 만날 때 원이요. 직선과 만나는 경우는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사용했는지 볼게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표현하지요. 이 아이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D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반지름 길이 R과는 같고요. D랑 R 비교했을 때 R은 요거잖아요. D는 핑크색 요겁니다. 중심 직선 사이 거리 뭐가 더 큰가요? R이 더 크죠. 그래서 원이 직선과 만나는 경우는 어떻다? D는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평행이동을 완성시켜야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입니다. 이 아이의 중심은요.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이 아이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새로운 중심은요. 점의 이동이죠. 이동하는 만큼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k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 없습니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중심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해서 D는 R보다 작거나 같다 사용할게요. 새로운 중심 이때 새로운 중심 마이너스 1,k에서부터 직선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까지의 거리 이거의 거리 D는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중심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루트분의 절대값이지요. 루트분의 절대값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요. 2의 제곱 4, 2의 제곱 4, 그 다음 루트 안에 들어갈 거였어요.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k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2k 마이너스 3입니다. 루트 안에 4 더하기 4는 8이잖아요. 이 아이는 2루트 2거든요. 요거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절대값에 2k-5는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요거 절대값 풀어낼게요. 2k-5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사이. 5 넘길게요. 2k는 9와 1 사이. 따라서 k는 2분의 1과 2분의 9 사이. k의 범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대칭이동하면 직선 위의 점이 된대요. 여러분, 점을 대칭이동하면 직선 위의 점이다. 너무 쉽죠? 2,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은요. y 부호 바뀝니다. 2,a에다가 y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위의 점이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위의 점이다. 위에 있다,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합니다.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의 값은 1이요. 뭐 이거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하입니다. 정확한 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f라고 하는 도형은요. 빨간 도형이래요. 근데 G라고 하는 도형은요. 파란 도형이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F를 평행이동했더니 다음 중 옳은 것은 F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했더니 F의 도형이 어떻게 되었다? G라는 도형이 되었다. 이때 G는 F의 대칭 또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기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놓은 이유는요. 평행이동을 먼저 해도 되고 대칭이동을 먼저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두 개를 그려놨고요.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빨간 색깔 도형을 요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요렇게 이동을 딱 시킨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X축으로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간 색깔이 검은 색깔로 바뀌는 거는 평행이동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이 파란 색깔 도형으로 바뀌는 거는 뭐예요? 돌리면 되잖아요. 180도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평행 이동을 먼저 적용한 뒤에 대칭 이동을 하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겠습니까? 돌리는 거 먼저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F에서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요렇게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킬게요. 평행이동은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3, X좌표 마이너스 3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2로 가야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그 다음에 지금 X축 위에 있는 아이가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죠. 왜 한 칸 올라가는지 보세요. 돌렸을 때요. 요만큼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도 1일 거예요. 그래야 돌렸을 때 길이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축에 있는 아이가 위로 한 칸 올라갔다는 소리니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됩니다. 시계 이동이죠. 따라서 부호 바꿔줍니다. 자, Y도 마찬가지로요. 부호 바꿔서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대입합니다. 평행이동이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X축으로 대칭이동 시켰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X축 대칭이동 시킵니다. X축 대칭이동은요. Y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뼈대 그대로 둘게요. F에 이게 이제 변하기 전이잖아요. X-5, Y-1 요런데 Y의 부호를 바꿔주죠. 왜? X축 대칭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정답은요. 3번일 겁니다. 그럼 실제로요.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평행이동을 적용시켰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검은 색깔로 먼저 할게요. 제일 먼저 이 안에는요. 대칭이동을 먼저 합니다. 이 얘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뒤집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X축으로 대칭이동을 먼저 시킵니다.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이 F식을요. X축으로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Y 부호 바꿔주지요. X에다가 Y는 0, 원래 뼈대에다가 Y 부호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자 이제 평행이동 체크할게요. 보세요. Y축으로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가 한 칸 내려왔어요. 그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된 겁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요. 얘가 X좌표 2로 바뀌었어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뼈대 그대로 둘게요. 보세요. X 자리 대신에 무언가 대신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와야 해요. 얘는 0 해놓은 다음 자 집어넣을게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자리 대신에 X-5 집어넣고요. Y축의 방향으로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만큼 들어갔기 때문에요. Y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괄호해서 Y 도형의 이동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아이 예쁘게 정리하면 X-5, 마이너스가 분배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결론도 똑같이 3번 나왔는데 어떤 게 더 쉬운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요.
뭐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행이동 먼저 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여기 대칭이동을 먼저 시켜버리면 얘가 요렇게 괄호에서 쓰는 게 참 어렵다기보다는 귀찮더라고요. 상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더 편안한 거를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